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콘텐츠로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요. 요거는 비정기적인 콘텐츠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우리 솔송이들과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서 예전에는 제가 이 비슷한 콘텐츠를 겟레디 윗 미에 녹여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겟레디에서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요거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뭐 겟레디에서도 여전히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요거를 아예 단독 콘텐츠로 빼서 솔나무숲이라고 해서 그냥 대나무 숲에 솔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본격적으로 라디오처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운 장비도 구매를 했어요. 새해 맞이 큰맘 먹고 아주 좋은 마이크.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조금 받아봤고요. 좀 있으면 12시예요, 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사실 오늘 낮에 요거를 제가 찍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촬영이에요. 제 차례니까 좀 더 힘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5개월 차 들어가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아리 팀장입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다 보니 팀원들도 물갈이 되고 직전에 계셨던 상사도 얼마 못 가 그만두시면서 팀장직을 맡게 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부탁이나 시키는 걸 잘 못하다 보니 그리고 부탁하는 일을 줬을 때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하는 게 편해서 떠맡다가 일이 터지게 되면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사분들은 제가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걸로 인해서 불면증도 와가지고 다음날에 멍하다가 실수가 자꾸 발생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신입들도 들어오는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연을 읽고 제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거랑 똑같은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제가 친구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이러이러한 사연을 갖고 계신데 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 혹시 너는 그때 그 문제 좀 해결이 됐냐?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의견을 좀 전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가지고 친구가 너무 성심성의껏 답변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연은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친구에게 온 답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어투기 때문에 편한 말이 쓰인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도 저분처럼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 내 상황을 말해보자면 나도 한참 동안은 팀원들 대신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하려고 했거든. 그게 나한테는 더 편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더라.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던 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더라고. 그리고 일을 맡기지 못한 건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도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했어. 내가 제일 먼저 받아들인 건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어. 물론 지금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미움받는 것보단 나도 팀원들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 처음엔 실수도 하고 서툴겠지. 하지만 그걸 내가 가이드해주는 게 내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군가의 성장을 내가 맡고 있다는 생각이었어. 내가 모든 걸 해주면 그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잃잖아.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마음을 먹었어.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 나도 여전히 잘 못하지만 최대한 감정을 빼고 팩트만 말하려고 해. 그리고 나서는 사적인 감정은 따로 두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나도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 물론 아직도 어려운 건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분의 윗선이 그분을 믿고 팀장 역할을 맡긴 것처럼 솔송이 분도 스스로 믿고 팀원들도 믿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친구가 답변을 너무 잘 주지 않았나요? 저 이거 읽고 진짜 야, 너 을은 다 됐다.
라고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 떠맡잖아요. 남들한테 일을 못 맡긴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 떠맡는 순간 모두가 지쳐요. 그걸 다 막 혼자 맡고 있는 걸 보는 밑에 부하 직원도 힘이 들고 그걸 다 떠맡는 나도 힘들고 그래서 제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 힘들겠지만 밑에 부하 직원들을 좀 가이드해주고 하는 것도 내 역할이다. 그들이 성장하는 걸 막지 말아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힘을 한번 내서 변화를 맞이해 보시는 게 어떨까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이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은 성악설, 성선설 중에 어느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굉장히 딥한 질문을 주셔놓고 마지막에 흰색 하트를 사실 이 얘기는 제가 20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온 주제예요. 근데 사실 아직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진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니고 저는 그나마 가까운 게 성무선악설이라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는 그냥 무에 가깝고 자라오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선해지거나 혹은 악해지는 그런 경향을 띈다. 뭐 이런 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성악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어떤 한 컨텐츠를 보고 성선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 컨텐츠 하나 슬쩍 추천하고 이 사연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저의 그 딱 구미를 당겼던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거든요. 영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성악설을 믿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빈부격차의 도시에서 막장 빈민층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며 지내온 소년 자인은 여동생이 조혼의 희생자가 되자 조혼이라 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 가는 거죠. 팔려가는 거에 다름이 없는데 그 조혼의 희생자가 되자 가출을 해서 레바논을 떠도는데 라는 게 이제 시놉시스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때문에 성선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자인이라는 친구가 가출을 해서 떠돌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애기 이 자인이라는 친구도 거의 유치원생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유치원생보다 더 어렸던 것 같아. 그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를 아직 그 나이 때문에 교육을 받았다. 너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걸 배웠을 때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아이의 가정 환경은 훨씬 더 좋지 못해요. 뭔가 부모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환경도 아닌데 이 자인이라는 아이가 자기보다 더 연약하고 더 어린 아이를 돌봐요. 그 돌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아이는 저 아이도 아이면서 어떻게 자기보다 더 연약하고 여린 그 아이를 돌보지? 저 마음은 성선설이 아니면 대변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유일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조금 뭐 학대도 그렇고 아이가 가출해서 막 좀 빈민층을 떠돌면서 막 나오는 내용들이라 그렇게 밝거나 좀 희망차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진짜 좀 좋은 영화예요. 뭔가 시사하는 바도 있고 저는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하면 저는 이 영화가 바로 떠올라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송이입니다. 저의 고민은 새해가 바뀐 25년도에 헛된 시간을 갖지 않고 잘 살아가고 싶은데 제가 좀 게으른 게 탈이라 실천 같은 것도 하자고 마음먹으면 잘 안 되네요. 외부 취업을 위해 작년에 이어 제가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워드 프로세서 필기를 2번에 떨어졌는데 정말 중간? 낮은 점수라 포기하기엔 아깝고 한 번 더 노력해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지만 제가 이제 32살인데 게으른 걸 고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게으른 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낀 게 사실 제가 저의 그 본투비 성향이 게으른 성향이 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오늘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은
약간 실천을 해야 되는 타입이라서 저도 일을 미룰 때는 많아요. 제가 미룬다는 의미랑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서 미루는 사람들을 딱 봤었을 때는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일단 사연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요. 본인이 게으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난 게을러서 이게 아니라 왜 게으르지?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으른 게 단순히 어떤 일을 계속 미루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일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이걸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하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자꾸 미루는 성격이라면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그것 때문에 미룬다면 해결 방안은 간단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되새기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제 평생의 수건 사업이 운전면허 따는 거거든요.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내가 계속 안 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계속 미룰까? 매년의 저의 목표인데. 근데 필요성을 일단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다 한 번에 따니까 나도 한 번에 따야 된다라는 그 묘한 부담감도 있고 필요성이 없는 게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일을 왜 계속 미루는지, 왜 게을러지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그 필요한 상황에 던져놔야 돼요. 그게 아마 미루시는 분들은 데드라인 전날에 몰아서 하는 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분은 게으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매일매일 해야 될 일, 뭐 루틴화, 습관화하는 걸 잘 못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이런 뭔가 루틴화, 습관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뭐 예를 들면 운동이 좀 대표적이죠. 매일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습관화가 잘 안 생기고 게을러서 운동을 못 한다. 제가 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요. 운동을 하러 가서 뭐 할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있으면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해야 될 루틴들을 아예 만들어 놓고 박아 놓고 가는데 그 무지성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기로 했으면 운동복으로 갈아입어. 흘러내리면서 침대에서 나와도 일단 운동복을 집어. 그 다음에 운동복을 입어.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가봐. 가서 나 스트레칭 30분만 하고 와도 돼. 그냥 런닝머신 30분만 뛰고 와도 돼. 일단 해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가 런닝머신 30분 타더라고 해서 가가지고 뛰는데 오늘 컨디션이 영 아니야. 그럼 20분만 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과 그 무지성이 합쳐져야 돼. 어떤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저의 솔루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언니, 요즘 제 생각을 언어화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답답해요. 생각은 저만치인데 막상 말이나 글로 풀어내려고 하면 정말 늘 쓰던 단어나 표현들만 떠오르더라고요. 전 좀 풍부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뭉뚱그려 표현하게 되는 게 답답해요. 그래서 표현력도 연습해야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일기를 쓰거나 책이나 영화를 접하고 나면 짧게나마 기록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런 식의 시도를 통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언니는 기록을 꾸준히 하시고 생각이나 감상을 공유하는 것도 능숙해 보이셔서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저는 늘상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타인에게 내 생각을 공유하려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원하는 만큼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잘 아는 것과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지도 모르지만요. 그럼에도 내가 나를 정의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를 잘 아는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생각 끝에 나는 스스로를 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자기 기만해온 것 같다는 생각에 다다랐어요. 이 문단은 넋두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이 곡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영상 늘 잘 보고 있어요. 언니의 영상들은 저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어서 무지 좋아요. 언니가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좋고 자꾸 궁금해져요. 앞으로도 영상 잘 볼 거고 올 한해 무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어느 부분에서 약간 감동이었냐면 언니가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좋고 자꾸 궁금해져요 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이 많은 게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생각을 너무 해요.
그래서 망상도 많고 '이 사람은 저렇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고 '나는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으로서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자꾸 궁금해진다. 이거 솔직히 사랑 고백인데. 아무튼 감사해요. 이 사연의 일단 핵심 내용은 생각을 언어화하는 게 힘들다. 일기 쓰고 책 보고 콘텐츠 보고 기록을 하는 거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 그냥 생각인데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근데 인풋이 없어. 뭐 책도 안 읽고 콘텐츠도 맨날 막 그냥 유희거리만 보고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사실상 아웃풋이 나올 게 별로 없죠. 뭐 위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뭔가 깊은 사유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인풋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데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방법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사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라 막 좋은 거 기록을 해놓고 해도 잘 못 써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하니까 좀 기억에 남는다. 표현이 그래도 좀 풍부해진다라고 느낀 건 모방이에요. 우리가 좋은 문구들 이런 거 막 적어 놓잖아요. 그거를 그냥 적어만 놓고 쌓아만 놓으면 사실 이거를 써먹을 기회도 별로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약간 휘발이 돼요. 좀 좋다라고 생각한 표현이 있으면 써먹어 보시기 바래요. 그 표현을 모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표현이 있는데 전에 작년인가 그 연애남매라는 프로가 되게 핫했고 저도 그거 콘텐츠로 발행했었잖아요. 근데 그 연애남매에서 초아님이라고 계신데 그 초아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 감정에 체한 기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감정에 체한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이유가 본인도 뭔가 그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는데 본인의 감정에 체해버려서 본인답지 않기도 하고 뭔가 너무 앞서간 느낌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 받아들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 생각들을 좀 하면서 나도 내가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전 친구한테도 똑같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있었을 때 그때 내가 감정에 체했었던 거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일기에 적었어요. 내가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상태였고 막 너무 나답지 않고 내가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내가 내 감정에 체한 거구나. 사람이 체를 하는 이유는 불편한 상황에서 밥을 먹거나 내가 너무 허겁지겁 급하게 먹었을 때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내 감정이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을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체해서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나답지 않은 행동들을 막 하고 하다 보니 감정에 체하고 힘들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적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좋았던 표현을 나화시켜서 다시 한번 써먹어 봤을 때 이 표현도 오래 남고 그 표현이 비록 남에게서 나온 거더라도 나화시켜서 써먹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같았으면 단순히 나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기분이 나쁘다. 짜증나. 약간 이런 식으로만 썼을 내용을 나는 그때 내 감정에 체한 거였다. 벌써부터 표현의 폭이 다르죠. 그래서 본인이 써놨던 그 좋았던 문구들 다 모아놓은 그런 공책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날 쓰면서 바로 보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인데 덮어놓고 막 그거 몇 가지 모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딱 지금 내 상황에 적합한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써먹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나만의 좀 더 풍부한 표현을 갖출 수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였나? 짜증난다는 표현을 쓰지 말고 본인의 감정을 서술해보라고 했나? 뭐 약간 그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게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의 감정을 나 진짜 짜증나. 이렇게 그냥 표현해버리고 휘발해서 날려버리는데 사실 그 짜증난다는 표현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을 거다. 나 지금 너한테 짜증나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뜻은 나 지금 너한테 서운해 일 수도 있고, 나 지금 우울해 일 수도 있고, 나 지금 좀 화나 일 수도 있고, 나 지금 너한테 좀 섭섭해, 나 지금 너한테 질투가 나. 구체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표현을 짜증난다는 말로 퉁을 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감정 표현을 짜증난다라고만 표현하지 말고 그거 절대 금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표현이 풍부해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지금 상태, 감정,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서 이렇게 서술하거나 말해보거나 써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쿠팡 플레이에서 했던 드라마 안나에서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사람은 자기만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씁니다.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기장에 수치스러운 일은 진짜 생각보다 돌려서 쓰고요. 또 짜증난다는 말로 퉁을 치기도 해요. 나만 보는 일기장인데도 어떤 특정 인물에게 느꼈던 질투의 감정조차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뭔가 싫은 거야. 이런 내 모습이 싫어. 근데 그래도 써야 돼요. 내가 느꼈던 감정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정확히 뭔지. 그러면 아, 나는 사실 이런 감정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감정이 어땠는지를 딱 캐치를 하죠. 이게 또 책을 볼 때 유용한 건 그 최은영 작가님 같은 분이 그런 감정선을 문학 작품으로 엄청 잘 풀어내시는 분이세요. 되게 섬세하게. 약간 최은영 작가님 책을 보면 와,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길게 표현을 잘하시지? 진짜 풍부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거기서 아, 이런 감정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조금 더 내가 그냥 A라고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걸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나의 표현 능력이 레벨업이 되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한번 쭉 거쳐보면 언어화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말했던 건 제가 답변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사연이 조금 더 들어와서 그 조금 더 들어온 건 약간 즉석으로 답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지금 회사 직원들 중 과반수가 싫을 정도로 사람들이 싫은데요. 괄호. 본인 인생이 노잼들이라 남 가십거리에 관심이 너무 많고 무례하고 고인물들 그 자체. 괄호 닫고. 그래도 익숙함과 월급, 내가 좋아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항상 퇴사를 갈등하게 됩니다. 소라님은 사람이 싫어도 참고 다니시나요? 근데 일단 이 질문 자체는 그거죠. 저는 사람이 싫어도 참고 다니냐고. 근데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이 무게감이 좀 다를 텐데, 저는 알바할 때 사람이 싫었을 때 늘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건 알바잖아요. 근데 직장은 조금 더 이 월급, 뭐 이런 나의 생활, 이런 무게감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저는 사람 싫으면 못 다니죠. 그만두세요. 이런 말 못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더 중요했다. 그리고 이게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게, 나는 뭐 사람들이 뭐 고인물이고 노잼이고 뭐 가십거리 얘기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 일 좋아하고 일 잘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인드가 탑재되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하는 영역인데,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직장 뭐 알바든 뭐든 오래 다니기가 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이 사연에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자만추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 소개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보려 하는데, 지난 1년간 들었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점점 불분명해져요. 무언가 답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찾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 상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 그 사이 타이밍을 놓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무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점점 헷갈리고 마음을 표현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무언가 인생에서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런지 끝내지 못한 숙제를 영원히 못 끝낼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게, 제가 빠지는 포인트는 저랑 잘 맞느냐,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냐, 뭐 약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처음 만남에서 판가름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첫 만남에서 호감이 있냐 없냐는 당연히 외적인 게 포함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빠르게 판단하기 쉽나요? 전 이거 원래 어려운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와, 이거 해결책 진짜 쉽지 않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연님의 영상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법인가? 뭐 이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막 적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왜 사배님이 예전에 이상형 얘기하신 거죠. 한 100가지 되는 거. 막 웃었을 때 치아가 몇 개가 보였으면 좋겠고 눈은 어땠으면 좋겠고 막 이런 되게 구체적인 외적인 이상형부터 어떤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는지 내적인 이상형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내서라도 막 다 적어보는 그런 방법? 근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거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을 만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이언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막 적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그것에 걸맞는 사람이 맞나? 라는 자아 성찰을 좀 한 번 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적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약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어떤 특정 사람을 볼 때 좀 거른다 싶은 부분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인프제의 이상형이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거 인프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내가 좋은 점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게 너무 싫어서 이거 안 하는 사람이면 일단 호감이야.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면 내가 엄청 싫어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세 번째 문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언가 인생에서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이거 마음 조급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인생은 길잖아요. 물론 뭐 여성은 임신 출산 때문에 빨리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진짜 나는 애를 꼭 낳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 당장 빨리 결혼할 상대를 찾아야 돼 이런 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만나서 오래오래 같이 사랑과 의리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면 조급할수록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을까요? 뭔가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하는 거를 너무 인생의 하나의 숙제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심지어는 결혼을 지금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숙제처럼 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어땠는지 여러분 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도 뭐 뷰티 영상은 아니어서 뭐 조회수나 뭐 이런 거에 수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좋게 나올 거라고는 전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거든요. 좀 마음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듣고 싶은 분들의 니즈를 조금 더 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좋은 마이크도 한번 이렇게 사서 꾸준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 너무 좋은 거여가지고 여기에만 쓰기 아까워서 나중에 겟레디 같은 거라도 좀 써야겠어요. 그리고 ASMR도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오늘은 듣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솔나무 숲에서 만날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